이제 제가 웹툴까지 설명드리면서 그 앞에서 레그하고 LLM only, MCP 툴 이용하는 것, 또 웹서치 툴. 웹서치 툴은 어떨 때는 웹서치로도 간단하게 말하고 웹툴도 간단하게 말했습니다. 요것에 이용하는 예를 좀 보여드렸는데요. 이제 AI 에이전트에 대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AI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 그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AI 에이전트 앱을 말씀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. 이 AI 에이전트 앱은 LLM이 가장 그 중심에 있고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얘기할 때는 단순히 이 LLM 모델, 그 LLM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앱에는 그 LLM뿐만이 아니라 인베드 모델, 우리가 레그를 사용할 때는 인베드 모델을 사용을 했었죠. 그리고 MCP2를 또 사용하기도 하고 웹2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있고 여기에는 또 꼭 필요한 에이전트 코드가 있습니다. 이 에이전트 코드가 있어서 이 LLM이 여러 것들하고 같이 그 어울려져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. 근데 이 에이전트 코드는 결국 에이전트 앱의 특성을 이제 잘 결정을 하고 또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죠. 그래서 그 에이전트 처리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로 그 될 수가 있는데 일반 보강 모드는 이러한 종류들이 있고 이것은 이제 제가 다 각각의 예를 보여드렸죠. 근데 좀 있으면 다시 그 웹툴에 대해서 다시 예를 보여드리게 될 것이고 이제 거의 끝부분에 가서는 반사 수거 모드의 사용 예를 설명드리게 될 겁니다. 레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레그는 먼저 초기에 사실 설명드린 것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다시 되살리시면서 보시면은 이것은 서버에 분석할 문서를 먼저 올려야지 되는 거죠. 그리고 그 올려진 문서에 대해서 인베드 모델을 이용해서 문서 분석을 먼저 진행합니다. 그런데 이 문서 분석 결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벡터 스토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고 이 벡터 스토어가 있으면은 에이전트, 이 LLM 모델이 퀘리에 대해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그 스코어, 이제 시뮬러리티 스코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우리가 릴레번스 스코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것들을 값을 얻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분석된 문서하고 관련성이 적으면 스코어가 낮게 되고 또 관련성이 높으면은 스코어가 높은 값. 그러니까 0서부터 1 사이의 값에서 1이면은 아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고 0이면은 관련성이 아예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. 실질적으로 1이 나오기는 거의 그 확률은 없고 이제 0.9에서 뭐 0.99 정도의 값이 나올 텐데 0.99만 돼도 아주 높은 값이라서 현실적으로는 만나게 될 경우가 별로 없으리라 예상이 됩니다. 어떻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인베드 모델을 쓸 때 문서가 간단할 때는 그 이 모델이 가벼운 걸 써도 빨리 잘 분석되고 또 내용도 나름대로 쓸만하게 되는데 이제 복잡한 문서는 가능하면 고성능의 인베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. 근데 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이 가벼운 모델은 그만큼 시간도 빠르고 비용도 싸고 그런데 그 고성능의 인베드 모델은 비용도 비싸고 시간도 그만큼 많이 걸리게 됩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문서 복잡도가 이제 높으면은 그 비용이나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레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LLM 툴수가 그 토글 스위치가 오프가 되고 또 강제 웹 검색 토글 스위치도 오프이면은 그게 더 여러 가지로 레그 처리하는데 빠르게 됩니다. 그것이 이것이 on이라도 물론 이제 그
나름대로 툴 사용 금지라든지 이런 지시사항을 추가로 하면은 그 결국 레그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은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. 이 LLM only는 이제 LLM 플러스 툴스가 on일 때 그런데 쿼리를 처리할 때 굳이 뭐 MCP 툴이나 웹서치 툴 같은 걸 사용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에이전트가 판단하면은 결국은 LLM only로서 그 LLM 모델이 갖고 있는 내부 지식만에 의해서 답변을 하는 거죠. 그럴 경우는 툴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빨리 처리하게 됩니다. 다만 이렇게 LLM only로서 처리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이 그 챗봇 쓰는 거고 특별한 차이점이 없고 특별한 장점을 갖지는 못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이렇게 크게 활용은 안 될 것으로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요. 여러 가지 쓰다 보면은 이런 경우도 만나서 그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일부러 이것만을 쓰기 위해서 이 에이전트 앱을 사용하는 것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. MCP 툴은 뭐 나름대로 이제 LLM 플러스 툴즈가 on일 때 그 퀘리에서 이게 오프라 하더라도 도구 사용을 하라. 그러면은 이 LLM 플러스 툴즈가 이제 결국은 on인 거하고 유사하게 작동을 해서 MCP 툴을 쓸 수도 있는데 그때 웹서치 툴보다도 먼저 MCP 툴을 사용하도록 그 시도하게 됩니다. 그리고 에이전트가 이제 쿼리 내용에 따라서 어떤 것이 그 가장 베스트한 MCP 툴인지를 찾고 또 이것을 실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.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. 찾는 것도 하나의 단계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해서 사용하는 것도 또 다른 단계가 되겠습니다. 이 LLM만으로나 레그 활용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과제를 MCP2를 사용해서 해결하면 아주 유용하게 되죠. 다만 이제 이 MCP2를 사용하려면 사전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많은 툴을 한꺼번에 쓰려고 하면은 사실은 그 에이전트가 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적당한 선에서 제한을 하고 적당한 분야로 좁히고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합니다. 웹서치 툴은 레그나 LLM only MCP 툴로 답을 찾기 어려울 때는 이제 웹서치로서 답을 찾는 경우가 생기죠. 그리고 이런 것은 이제 이 웹서치 엔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거기서 타빌리 서치, 브레이브 서치, 덕덕고 서치 이것만 사용합니다. 이 정도만 해도 실질적으로 충분한 것 같아서 이것만 일단 사용하는 거고요.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어떻든 태블릿 서치가 그 유료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그런데 이 태블릿 서치나 브레이브 서치는 두 개가 다 API 키가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키를 찾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그 구해서 나름대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 사용하는 것은 이제 제가 그 설치 방법이나 이런 데 설명을 하니까 그것에 따라서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. 그리고 이 브레이브 서치도 서치하는 양이 아주 많으면은 유료 사용이 요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거기 참고하시고요. 그다음에 똑똑코 서치는 뭐 API 키가 없어도 되고 그래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것은 에이전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더 이해는 쉬울 텐데 어쨌든 저희가 쿼리를 할 때 항상 쿼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레그를 사용할 때 보면은 먼저 문서 분석이 끝나야지만 그래서 벡터 스토어가 있을 때만 입력이 가능하고 또는 이 레그 사용을 안 하고 그 대신에 LLM 플러스 툴즈를 on으로 하든지 강제 웹 검색을 on으로 하든지 그럴 때도 입력창에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런 모드로 가더라도 또 입력창에 입력을 할 수가 있고 사실은 반사수거 모드는 그 입력창뿐만이 아니라
출력창에서도 입력이 가능합니다. 그것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. 그리고 그 보강 모드는 추가 지시사항이라고 하는 또 별도의 입력창이 있습니다. 여기는 항상 입력이 가능하게 됩니다.